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미도 모델은 멀티포트 TV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미도는 1918년 창립된 브랜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7년 차로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긴 경력을 갖고 있는 중진급 브랜드예요. 시계를 정의하는 문장, 나는 측정한다. 요 미도를 그대로 브랜드의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긴 역사와 워치메이킹 능력을 기반으로 스와치 그룹 소속의 브랜드가 되었는데, 스와치 그룹 소속의 시계 브랜드들 티소, 해밀턴, 미도, 라더, 론진, 오메가, 브레게, 블랑팡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탑, 탱커, 어떤 브랜드는 미드, 딜러, 어떤 브랜드는 서포터, 어떤 브랜드는 정글, 이렇게 각자가 맡은 역할을 나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원팀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미도는 합리와 보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시계인으로 만들려는 강화계 계열의 브랜드에서 합리를 그대로 둔 채 특질계로 변화하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멀티포트 TV 같이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아이코닉 워치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도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오션스타 트리뷰트입니다. 트리뷰트가 나왔을 때 이 브랜드를 처음으로 주목했어요. 두 번째는 오션스타 39. 39에서 보여준 빌드 퀄리티의 급진적인 변화는 여러 메스티지 브랜드의 퀄리티 경쟁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해당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나올 수 없는 독보적인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멀티포트 TV입니다. 멀티포트 TV가 처음 나왔을 때 받은 충격은 모든 애호가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테고, 이 다음 스텝이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된 일이겠죠. (2023년에) 처음 나온 멀티포트 TV의 디자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형과 타원, 사각형을 기반으로 한 무한에 가까운 시계의 디자인과 수많은 젠타 계열의 스포츠워치가 존재함에도 멀티포트 TV의 디자인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사각시계와 젠타 사이 그 극단의 취향을 저격하는 스포츠워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41.2mm 곱하기 42mm, 14.3mm의 두께, 50.8mm의 러그, 러그 23mm, 브레이슬릿 기준 208g, 17cm의 손목 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핏을 보여줍니다. 미도 칼리버 60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 양면 무반사 코팅이 발린 평평한 사파이어 글래스,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 10바, 100m 방수. 다이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다이얼을 제작하는 건 정말 값비싼 브랜드들의 영역이고, 대부분의 워치메이커들이 매트와 레커, 그리고 이 위에다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무언가를 그리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시계의 얼굴을 표현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로줄을 다이얼에다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브러싱으로 표면을 긁어내면서 매트와 썬레이의 느낌을 동시에 내는 게 보편적인데, 미도는 상당히 독창적인 다이얼을 구현해냈습니다. 다이얼을 확대해볼게요. 다이얼 위에 그려진 스트라이프는 사실 선이 아니라 깊게 파인 산맥과 골짜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반복이 무질서하다는 것이고요. 산맥의 높이, 산맥의 두께, 고래 깊이, 고래 두께의 규칙성이 없는 데다 산맥 하나하나에 미묘한 높이차가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고래 들어가는 빛의 길이감이 달라지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다이얼의 명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 각도에서는 마치 밤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 소재 같은 느낌을 구현하고요. 다이얼을 브러싱으로 긁게 되면 썬레이와 매트의 감성을 동시에 구현해내면서 살짝 빈티지한 맛을 내주는데, 미도의 다이얼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거기다 다이얼 자체의 두께감과 질감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감히 추측해보자면 몰드나 주조의 방식으로 만들어냈거나 다이얼 자체를 구워낸 것 같기도 하고 강한 압력으로 찍어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심도 깊은 디테일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다이얼을 보게 되면
QC를 꽤 높은 수준까지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브 다이얼의 음각 눈금은 육안으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의 크기예요. 색상은 블랙과 블루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색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개취의 영역이라서 뭐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번만큼은 블랙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정과 노란색, 검노의 조합입니다. 마치 꿀벌을 연상시키는 이 색상의 조합은 대비가 극명해서 클래식 워치메이커에서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기에서는 검정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강하게 묶일 수 없습니다. 먼저 다이얼 안에 라인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다이얼과 서브 다이얼, 인덱스, 챕터링 사이를 구분짓는 선의 존재가 없고 입체감과 높이 차로만 부분과 부분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색감의 대비가 형태를 만들어내는 부속품으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타키미터 폰트와 경사차로 챕터링을, 질감의 차이와 숫자 인덱스로 서브 다이얼을 표현해내요. 또 다이얼의 골짜기와 가로 스트라이프 때문에 완전한 블랙이라기보다는 밤색 계열에 더 가깝게 보이고 노란색 역시 황금색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비되어야 할 두 색상이 미묘하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내시에는 데이트가 뚫려 있는데 다행히도 다이얼의 색상과 데이트의 색상을 맞춰줬어요. 블루는 단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블랙 다이얼보다 블루가 더 클래식하고 더 깨끗합니다. 핸즈는 다이아몬드 컷되어 있고 니켈 코팅이 입혀져 있으며 야광은 화이트 슈퍼 루미노바, 강하지 않은 블루와 불규칙한 산맥과 골짜기가 반복되면서 청바지, 데님의 표면 같은 느낌을 구현하고 블랙에 비해 통일된 느낌을 주다 보니 조금 더 큰 시계로 체감됩니다. 내시에는 데이트가 있는데 블루 모델은 인덱스의 색깔의 데이트를 맞췄어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H링크가 유무광의 마감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퀵 릴리즈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의 조절은 아쉽게도 핀 방식이라 매장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프링크는 2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23mm 러그에 테이퍼드가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시계와 브레이슬릿을 합치면 208g으로 무거운 편이고요. 스트랩이 훨씬 더 편한데 막상 착용을 해보면 스트랩이 더 예쁘기도 합니다. 블랙은 속면 러버, 겉면 캔버스 조합으로 129g, 블루는 속면 가죽, 겉면 세일클로스 조합으로 119g. 블루 스트랩은 길들여지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러버는 처음부터 부들부들 되게 편합니다. 각각의 스트랩은 구매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이 러버 스트랩의 퀄리티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무브먼트는 에타 7753 베이스, 안정적이라고 소문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엘라보레 등급의 조정을 거쳤고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으로 항자성을 잡고 특이하게도 페를라주 마감의 브리치가 입혀졌고 미도의 로고가 새겨진 스켈레톤 로터를 볼 수 있어요. 모든 시계 브랜드들이 럭셔리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마치 인질처럼 활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도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있는데 이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두렵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